현재 중국에서 최근 한국에 대한 태도가 매우 부드럽게 바뀌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은 코로나 이후 이례적으로 한국 공장을 찾으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속내가 매우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다가 결국에 중국에는 엄청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전망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왜 중국이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한국의 대표 공장 중 하나에 방문했는지 그 이유와 중국의 속내, 앞으로 펼쳐질 중국의 위기 상황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지난 2월이었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전히 폐기해 여행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는데 이때 한국이 중국 입국을 금지시키자 중국에서는 단기 비자로 받아치는 등 갈등을 빚었으며 중국 네티즌들은 웨이보 등의 한국 불매운동 혹은 절대 한국에 가지 말자는 말들로 들끓었습니다. 한중 관계는 살얼음판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현재는 한국은 중국 여행객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여행객들이 방문하고 싶은 상위 5개국에 포함될 정도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을 정도죠. 이제 중국에서는 반한 감정은 접어두고 관광과 교류 등을 강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면세점 업계에서도 중국 관광이 재개되었다며 왕서방 마케팅 총력전에 나서고 있고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로 알려진 샤오에스도 최근 강남 등지를 방문한 브이로그를 올렸으며 이에 중국 네티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는 등 서서히 한국 한번 가볼까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3주 전에는 중국에서 제주 직항이 열려서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오영훈 지사는 중국 관광객 300만 시대의 부활을 시동을 건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으며 중국인이 가장 많이 온다는 명동 거리에서도 이제 20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예상된다는 반응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3년간 갇혀 있다가 보복 관광이 시작되며 한국도 가고 싶은 국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작년 말부터 중국에서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시작됐고 여기에 최근 중국의 IT 거대 기업인 텐센트에서 한국의 기획사를 접촉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이는 한국 가수들이 중국에서 공연하고 중국 방송에도 진출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중국 게임은 한국에 허가되었으나 오랫동안 중국에서 허가가 떨어지지 않던 한국 게임도 이번에 판호가 다시 발급되면서 6년간이나 이어진 한알령이 해제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중국의 한알령 정책은 쉽게 해제될 사안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알령은 중국의 한국 길들이기 방식으로 마련해 놓은 비공식 방침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식적으로 철회한다 이런 건 없고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꺼내 활용한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데다가 그 가운데 한국이 샌드위치로 끼어있는 형국이라 국제 정세에 따라 얼마든지 태세 전환을 하면서 다시 거센 한알령으로 몰아붙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한국 보고 마치 걱정하지 말라는 듯 금주 놀라운 장면을 연출시켰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광저우의 LG 디스플레이에 전격 방문에 시찰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시진핑 사면임이 시작되자 그 첫 방문 외국 기업을 한국 기업으로 정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중국 관영신문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한국 현지 기업을 방문한 게 아예 최초라는 겁니다. 잘 알려진 삼성 반도체와 SK 하이닉스 공장에도 리커창 전 총리만 방문했던 이력이 있을 뿐인데요. 광저우 LG 디스플레이에서 시 주석은 외국 기업이 중국에 뿌리를 내려 기업이 새롭게 발전하는 시대를 창조하자고 덕담했습니다. 실제 광저우의 LG 디스플레이는 중국 지방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입점한 것으로 알려졌고 공장 부지 무상 임대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등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의 주요 지표로 남아있던 것이고 현재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여러가지 이슈로 예민하니 업종도 다르고 막대한 지원을 받은 LG 디스플레이를 찾은 것이죠. 따라서 시 주석이 광저우 LG 디스플레이를 찾은 것은 양국 간 관계 개선을 드러내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 겁니다. 특히나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시 주석이 한국 기업을 방문했다는 것은 정책 방향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상 최초로 시 주석의 행보에 대해 우연이 아니라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속내가 따로 있다는 것으로 현재 중국은 미국 외에 다른 국가들을 포섭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중국에 방문했고 대대적인 경제 협력을 논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에어버스 160대를 구매하는 선물을 했고 중국은 프랑스 명품 최대 소비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시진핑 대통령은
유럽은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고 했으며 마크롱 대통령 역시 전략적으로 친중 정책을 보이며 유럽은 대만 위기에 관심이 없다고 운을 뗀 것입니다. 사실 프랑스도 미국의 호주 잠수함 계약권으로 약 50조 원을 미국 때문에 날리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행동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며 반면 중국은 프랑스에 대거 돈을 뿌리고 있으니 각종 경제 연금 개혁 문제로 골치가 아픈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 편을 드는 게 이해는 가는데요. 그러나 최근 미국은 대만에 군수 생산 시설을 계획 중이며 중국과 크게 대립하고 있는데 미국이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럽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프랑스가 등을 돌리면 심각해집니다. 우크라 전쟁은 물론이고 최근 러중 밀착 관계 등이 문제되는 시점에 이런 행동은 미국 심기를 건드렸고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 내 친구 마크롱이 중국에 가서 잔뜩 아첨만 하다 왔다라며 조롱했습니다. 즉 중국은 유럽이나 기타 미국 등의 동맹들을 포섭해 대만 침공의 정당성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러시아 전쟁을 보니 미국 동맹들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현재는 한국에게도 무기를 내놓으라며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까지 끌어들이는 모양새인 상황이죠. 게다가 이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국의 결정적인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는데요. 중국은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외국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고 탈중국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이것보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달러 패권을 중국이 가져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수년간 중국은 사우디에 공을 들이고 있고 사우디의 원유 제1수입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빈살만 왕세자에게 석유 대금을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하자고 끊임없이 설득 중입니다. 전세계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고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은 원유 대금, 즉 페트로달러가 결정적이기도 했죠. 이로 인해 현재도 대부분의 무역 대금도 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어 미국에겐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설립해 중국 주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주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달러를 몰아내고 아시아 영내에서 결국 위안화가 제1통화가 되는 것을 시작하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브릭스 국가 중 하나인 브라질은 중국과 자국 통화 무역 합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여기에 아랍권에는 반미 세력이 상당수 중국과 손을 잡고 위안화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는 전쟁 여파로 루블화가 폭락했으며 그 가운데 달러를 제치고 위안화가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기저기 세계를 돌면서 이제 중국의 위안화 패권을 추구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IMF에 따르면 현재 위안화 거래량은 그래봤자 전체의 5% 이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만 이제 중동의 LNG 대금도 처음으로 위안화로 결제가 되는 등 야금야금 반란을 시작했다는 해석입니다. 이러다 보면 달러 패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 맥락 가운데 한국에도 손을 내밀었다는 것으로 한국도 우호국으로 만들어 놔서 중립적인 포지션으로 설정해 자국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한국은 막강한 화력을 가진 국가로 대만전 발발 시 발을 묶어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 일부 방송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속국화시켜 경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는 중국이 아시아의 경제 중심이 되고 한국 등이 위안화 생활권이 되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치 유럽연합처럼 아시아에서는 위안화를 쓰는 게 중국의 아시아 영내 목표라는 뜻도 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주변 동맹들을 만나며 힘을 분산시킨다는 의미이고 미국도 동맹의 힘이 빠져나가며 중국을 상대할 때 패권 싸움이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이제 막 원유나 LNG를 비롯해 브라질 중동의 위안화 결제가 시작되었다는 건 심각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중국이 시동을 걸었다는 것으로 그러한 맥락에 미국 동맹인 한국에도 손을 내밀고 미국 달러 패권에 서서히 고개를 드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 시점에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엄청난 무리수가 될 수 있으며 오히려 완전히 몰락하는 계기가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은 부동산으로 인해 내부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으며 빚도 엄청나게 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살아나지 않으면 중국의 GDP는 고꾸라지며 그림자 금융이 무너지게 되는데 여기에 중국의 동맹들이라고 할 수 있는 1대1로 국가들은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또한 이들 국가에게 약 2조 달러가량 대출을 해줬지만 돈을 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게다가 미국의 달러 힘은 여전히 전세계 외화 통화의 90% 이상을 차지해 얼마든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위안화 비율을 어느 선 이상 높이려고 할 때 미국은 중대한 금융 공격을 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내외적으로 부채에 시달리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몰락의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플라자 합의를 생각하면 중국도 미국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한순간에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중국이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대상 국가들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데 그 점이 취약하다는 것인데요.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거래해서 결국에는 빚이 남거나 기술을 탈취당하는 등 엄청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중국의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와서 한국의 손을 잡고 한한령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패권에 협조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죠. 이와 같이 중국은 한국과 관계가 개선되었다며 올해의 방향성을 시주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중국의 바람처럼 그것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